자,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. 이거 정말 심각하잖아요. 다들 어렵다고들 하고요. 오늘은요,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은 정말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한 관점을 깊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근데 말이죠. 이 문제가 정말 그냥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걸까요? 아니면 혹시 이를 대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.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잘못된 첫 질문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많은 구직자들이 자기 커리어의 첫 단추를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, 그러니까 면접에서부터 잘못 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자,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지금 딱 면접관 앞에 앉아 있어요. 긴장되는 순간이죠. 그때 여러분이라면 면접관에게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어요?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. 그래서 제 연봉은 얼마인가요? 급여는 얼마나 주실 건가요? 사실 뭐 가장 궁금한 거니까 당연해 보이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에서는요. 바로 이 질문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. 아니, 왜 그게 잘못됐다는 걸까요? 자, 이 관점에서는요. 이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일 자체보다 보상에만 관심이 있구나라는 신호로 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직 내가 뭘 할 수 있는지,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기도 전에 대가부터 묻는 거죠. 이게 어쩌면 좀 미성숙해 보일 수 있는 태도로 비친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태도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. 자,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왼쪽처럼 돈을 먼저 생각하고 얼마 줄 건데요? 라고 물으면 글쎄요,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직 뭘 보여준 것도 없는데 하면서 검증 안 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반대로 오른쪽처럼 저는 바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. 라는 태도를 보이면 어떨까요? 와, 이 사람은 정말 일에 진심이구나, 헌신적이구나 하고 채용하고 싶은 인재로 보인다는 거죠. 보시다시피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. 자, 그럼 이런 태도의 문제가 과연 면접에서만 끝나는 이야기일까요? 아닐 겁니다. 두 번째 파트, 사회를 탓하기 전에 여기서부터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. 사실 우리 힘들면 그러잖아요. 이게 다 사회 때문이야. 일자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하면서 외부 탓으로 돌리기 쉽죠. 하지만 오늘 살펴볼 관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. 사회를 탓할 수는 있다. 하지만 그러면 결국 당신의 삶만 더 힘들어질 뿐이다. 라고요. 어때요? 좀 아프게 들리죠? 사회 탓을 하는 건 결국 내 성장을 막는,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겁니다. 아니, 그럼 어떡하라는 걸까요? 자, 여기서 제시하는 해결책은요. 그 방향이 바깥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안을 향하고 있어요.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. 첫째, 일단 남 탓, 사회 탓을 멈추는 겁니다. 그리고 둘째, 나 자신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. 마지막으로 셋째, 문제의 진짜 원인을 바로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. 결국 모든 변화는 바로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, 어찌 보면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예요. 자,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좀 더 깊어져요. 단순히 어떻게 취업할까? 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. 바로 인생의 두 가지 중요한 동기, 칭찬이냐, 존경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두 가지는 확실히 구분이 돼요. 칭찬은 뭘까요? 이건 주로 젊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바로바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인정 같은 거예요. 잘한다, 잘한다 하는 거예요. 반면에 존경은 차원이 다릅니다. 이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스스로 얻어내는 거고요. 그 사람의 삶 전체로 증명되는 훨씬 더 묵직한 가치라고 설명해요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. 이 관점에 따르면 한 40대까지는 내 일로 칭찬을 받는 시기래요. 그리고 50대가 되면 이제 슬슬 존경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. 그러다가 6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존경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. 와,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건 무슨 이벤트처럼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공들여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하는 그런 인생의 최종 목표 같은 거라는 거죠. 네, 그럼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생애 단계별 과업. 좋아요. 존경이라는 거 되게 멋지고 중요한 가치인 건 알겠는데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? 이게 당장 내 직업 선택이나 기술 배우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이론과 현실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
여기서 다시 한번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. 왜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졸업생들을 막상 채용하려고 할 때 주저하는 걸까요? 이유가 뭘까요? 자, 바로 이 비교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. 왼쪽의 대학 졸업생은 아무래도 이론에 강하겠죠. 반면에 오른쪽의 직업훈련생은요,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실습을 해본 사람들이에요. 이게 무슨 차이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대학 졸업생의 실수는 고스란히 회사의 손해, 즉 비용이 되거든요. 하지만 실습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결국 기업은요, 머릿속에 든 이론보다는 당장 쓸 수 있는 실무 경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. 바로 이 한 문장이 이 관점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. 대학을 나왔어도 사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회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. 여기서 말하는 사회 공부라는 게 뭐겠어요? 바로 진짜 세상에 부딪히면서 배우고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겠죠. 이게 결국 한 사람의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분석이 오늘날 청년들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조언은 바로 이겁니다. 당신의 첫 직장을 그냥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. 대신에 내가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사회를 배우고 실습하는 학교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.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? 진짜 보상은 그 배움의 과정이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. 자,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오늘 나눴던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, 혹은 앞으로 하고 싶은 그 일은 눈앞의 단기적인 칭찬을 위한 건가요? 아니면 평생에 걸쳐서 묵묵히 쌓아가는 존경을 위한 건가요? 여러분의 마음속 동기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